유럽 항공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프랑스를 거부했다고요? 유럽의 자존심 파리샤르드골 공항, 독일의 심장 미넨 공항, 네덜란드의 자부심 스키폴 공항까지 유럽 공항계의 왕좌의 게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들 공항의 수뇌부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무려 14조 원이 투입되는 폴란드의 초대형 신공항 프로젝트 때문인데요. 모두가 유럽이 이길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상도 못한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 비웃음과 조롱 속에 도전장을 낸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단 하나의 파트너는 바로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수십 년 전 유럽에게 배우던 나라가 어떻게 유럽을 뛰어넘는 스승이 된 걸까요? 그리고 유럽의 공항 거인들이 무릎 꿇게 된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이름은 알렉산드르 레만이에요. 그리고 저는 공항에 대해서라면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아침엔 항상 버터 바른 토스트 2조각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르샤바에 있는 사무실까지 늘 같은 길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하고 규칙적이고 완벽한 삶이었죠. 저는 폴란드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공항을 짓는 일을 돕는 거예요. 큰 공항도 있고 작은 공항도 있고 온갖 종류의 공항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7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바르샤바의 복잡한 거리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이 작은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직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상시와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면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 앞에 서게 돼 있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공항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게 되어 있었죠. 이 공항은 14조 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이 공항 때문에 폴란드는 중부 유럽에서 항공 분야의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연설 연습을 몇 번이나 하고 있었어요. 뭘 말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폴란드는 최고의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요. 우리는 유럽을 선택합니다. 이건 저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일해온 평생 동안 우리는 항상 유럽 회사들과 일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회사, 독일 회사, 네덜란드 회사들 말이에요. 그들은 똑똑했어요. 경험도 많았고요. 유럽 전체의 공항을 지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곳을 선택하겠어요?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많은 서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항을 짓는 일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회사들의 제안서들이었어요. 첫 번째 제안서를 들어봤어요. 프랑스 회사인 AGA에서 온 거였습니다. 겉표지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금색 글씨가 반짝이고 있었고 비싼 종이를 쓰고 있었어요. 전문적인 사진들도 들어 있었고요. 미소가 저절로 나왔어요. 이런 게 바로 제가 기대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두 번째 제안서는 독일에서 온 거였어요. 루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프랑크푸르트와 민헨의 공항을 지어왔었어요. 정말 유명한 공항들이었죠. 아주 성공적인 공항들이었고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제안서는 네덜란드에서 온 거였어요. 스카이 컨설트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공항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확실히 좋다는 더미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류 더미 맨 아래에 다르게 생긴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종이가 단순했어요. 하얗고 평범했죠. 금색 글씨도 없었고 화려한 디자인도 없었어요. 집어들고 이름을 읽어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민국. 한국.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비서를 불렀어요. 이게 농담인가요? 한국에서 우리 공항을 지으려고 한다고요? 바르텍 코친스키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제 부국장이었죠. 덩치가 크고 회색 머리에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한국 제안서를 보고는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레만 국장님, 이건 분명히 실수예요. 한국 회사들이요. 유럽 공항을 짓는다고요? 그건 물고기에게 나무를 타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도 그에게 동의하고 싶었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너무 멀리 있는 나라였어요. 다르고 알 수 없는 나라였죠.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는 생각나지만 공항은요?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안나 브로드니츠카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전략 분석가였죠. 작고 조용하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항상 공책을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과장님, 한국 제안서에 대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바르텍이 눈을 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뭔가요, 안나? 인천공항은 20년 동안 세계 1위로 뽑히고 있었어요. 20년 연속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쿠웨이트, 필리핀, 인도네시아에도 공항을 지어왔었고요. 결정하기 전에 그들의 제안서를 읽어보는 게 어떨까요? 20년이요? 1위라고요? 저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바르텍은 별로 감동받지 않고 있었어요. 안나, 순위라는 건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진짜 경험이 필요해요. 유럽의 경험이요. 안전한 경험 말이에요. 하지만 안나의 말이 꿀처럼 제 마음에 달라붙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책상에 앉았어요. 한국 제안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단순했고요. 다른 것들처럼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게 온 적이 없는 척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열어봤어요. 글이 단순하고 솔직했어요. 저를 감동시키려는 어려운 말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숨이 멎을 만한 문장을 하나 읽게 됐습니다. 우리는 갯벌에서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갯벌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다고요? 공산주의가 끝난 후 폴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또 다시 읽었고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짜 같았어요. 정말 같았고요. 보통 회사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지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 한국 사람들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어요. 실패해서 배웠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복잡한 거리는 똑같아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바뀌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고의 선택이 뻔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답이 제가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 제안서를 덮고 책상 위에 놓았어요. 2시간 후면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공항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제가 유럽 회사를 선택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라가 제가 배워야 한다는 걸 몰랐던 뭔가를 가르쳐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화가 울렸어요. 기자들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도 설치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한국의 그 갯벌뿐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자라난다는 것 말이에요. 해시태그 2장 내 마음과의 싸움.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발표하는 날이 피할 수 없는 폭풍처럼 다가왔어요. 가장 큰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4개의 의자가 완벽한 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폴란드 지도와 세계 유명 공항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공식적이고 중요해 보이고 있었어요. 배 속에서는 나비들이 춤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이 바로 회사들이 자기들 계획을 보여주는 날이었거든요. 오늘 누가 우리 새 공항을 짓고 싶어 하는지 보게 되는 날이었죠. 바르텍이 옆에 앉아서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차트, 그래프, 숫자들이 온통 가득했어요. 자신감 있고 준비된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안나가 작은 공책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항상 중요한 건 다 적어두는 사람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발표하는 회사는 프랑스의 AGA였어요. 앙드레 모네가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화려한 사진들로 환하게 밝아지고 있었어요. 앙드레가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을 보여줬어요. 사진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아름다운 조명,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정말 첨단적이고 인상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럽 전체에서 40개의 공항을 관리해왔습니다. 앙드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폴란드에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기대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고 유럽적이었어요. 다음으로는 독일의 토마스 브루너가 나왔어요. 프랑크푸르트와 민헨의 공항들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계획되어 있었고요. 모든 시스템이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토마스는 독일의 기술력과 정밀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견고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것들을 짓습니다. 다시 한번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파트너가 바로 폴란드에 필요한 거였거든요. 세 번째 발표는 네덜란드의 바스 얀센이었어요. 우주선처럼 생긴 미래형 공항 디자인을 보여줬습니다. 쇼핑센터, 호텔, 심지어 공항 안에 공원도 있었어요. 그의 비전이 미래에 대해 설레게 만들고 있었어요. 당신들의 공항을 그냥 비행기 타는 곳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바스가 약속했어요. 이제 정말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이 세 회사가 정확히 제가 상상했던 거였거든요.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고 증명된 결과도 있었어요.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쉬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든 걸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인천의 한상우가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였어요. 정장이 단순하고 어두웠어요. 화려한 넥타이도 없었고 비싼 시계도 없었어요. 작은 노트북과 평범한 파일만 들고 있었습니다. 말할 때 목소리가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2001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한상우가 말했어요. 국제공항을 짓는 경험도 없었어요. 첨단 기술도 없었고요. 유명한 명성도 없었어요. 갯벌과 꿈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발표가 보통 이렇게 시작되지는 않거든요.
회사들은 항상 성공담부터 이야기하지 실패담을 먼저 하지는 않잖아요. 한상우가 계속했어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처음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어요. 처음 설계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소중한 걸 배우고 있었어요. 실패할 때마다 더 똑똑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상우가 인천공항이 지어지고 있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초기 사진들에서는 허허벌판 한가운데 공사장처럼 보였어요. 진흙투성이 땅, 단순한 건물들,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 화려하거나 인상적인 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사진들을 보여줬을 때는 달랐어요. 같은 공항이 이제는 유리와 강철로 만든 궁전처럼 보이고 있었거든요. 아름답고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곳곳에서 행복한 승객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저희는 폴란드에 가르치러 온 게 아닙니다. 한상우가 말했어요. 함께 배우러 왔어요.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함께 배운다고요? 같이 성장한다고요? 지금까지 어떤 컨설팅 회사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자기들이 선생이고 우리가 학생이라고 말하잖아요. 한상우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필리핀에서는 한국과 필리핀 직원들이 함께 뭔가를 짓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어요. 쿠웨이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똑같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나눕니다. 한상우가 설명했어요. 우리의 기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실수까지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저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독립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독립적이라는 말이 번개처럼 저를 때렸어요. 15년 동안 우리는 유럽 회사들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시스템이 고장나면 그들을 불렀어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냈고요. 뭔가 바꾸고 싶으면 그들 허락을 받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한상우는 다른 걸 약속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가르쳐준 다음 우리 스스로 성공하도록 놔두겠다고 약속하고 있었거든요. 바르텍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좋게 들리긴 하지만 국장님, 우리에겐 검증된 시스템이 필요해요. 국민 세금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 회사를 선택하는 건 위험했어요. 유럽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문화나 규칙을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안나는 공책에 열심히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한상우의 발표가 끝난 후 자기가 적은 걸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상우의 말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갯벌과 꿈에 대한 이야기. 가르침을 받는 대신 함께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의존하는 대신 독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창가로 걸어가서 바르샤바를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불빛이 가족, 사업, 꿈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폴란드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선택이 뭘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안전한 유럽 옵션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를 약속하는 위험한 한국 옵션일까요? 제 머리는 유럽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다른 걸 속삭이고 있었지만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뭘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3장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안전한 것과 옳은 것 중에서 선택해야 했을 때. 최종 결정하는 날이 숨을 수 없는 괴물처럼 다가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가 물 같은 맛이었어요. 배가 돌덩이로 가득 찬 것 같아서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투표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과 완전히 새롭고 무서운 것 중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텅 빈 거리를 지나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갔어요. 이른 아침 어둠 속의 바르샤바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제 차 안에서는 심장이 북처럼 쿵쿵 뛰고 있었어요.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18명의 위원회 멤버들이 큰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진지하고 피곤해 보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결정이 폴란드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르텍은 더 많은 차트와 서류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이 서류산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위험성과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유럽 회사를 선택하라고 가리키고 있었어요. 안나는 공책을 들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차분해 보였지만 눈에서 걱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결정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토론이 바로 시작됐어요. 프랑스 제안서는 탄탄합니다. 재무부 장관이 말했어요. AGA는 한 번도 큰 실패를 한 적이 없거든요. 독일 기술력은 최고 기준이에요. 교통부 장관이 덧붙였어요. 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네덜란드 디자인은 혁신적이지만 검증되어 있어요. 인프라 담당자도 동의했어요. 한 명씩 차례로 위원회 멤버들이 말했어요. 15명이 유럽 회사를 선택하는 걸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논리적이고 똑똑했어요. 안전한 파트너십, 검증된 기술, 유럽연합 이웃들과의 정치적 이점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젊은 위원회 멤버인 마리아가 손을 들었어요. 작년에 대학을 막 졸업한 사람이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녀가 새롭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의견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한국 제안서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바르텍이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리아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유럽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계속했어요. 한국에서 소스 코드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완전한 투명성이에요. 다른 회사는 아무도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거든요. 소스 코드요. 공항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비밀 지시사항들이었어요. 회사들은 보통 이걸 보물처럼 지키고 있어요. 통제권을 잃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공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바르텍이 대답했어요. 우리에겐 그들 코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마리아는 숙제를 해왔었어요. 과장님, 그들 소스 코드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 시스템을 수정할 수 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을 직접 교육할 수 있고요. 진정으로 독립적이 될 수 있어요. 독립적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잠깐 동안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매 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때 진짜 압박이 시작됐어요. 휴대폰에 브뤼셀에서 온 메시지들이 왔어요.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폴란드의 공항 결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어요. 비유럽 회사를 선택하면 다른 프로젝트들의 미래 자금 지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넌지시 말하고 있었어요. 독일과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로부터도 메시지가 더 왔어요. 전략적 파트너십 약속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잡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바르텍이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폴란드 아시아 실험을 위해 유럽 파트너들을 버리는 것을 고려 중. 그 말들이 벌침처럼 따끔하게 찔렀어요. 국장님, 정치적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바르텍이 말했어요. 목소리에서 걱정과 피곤함이 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을 선택하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관계를 망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을 선택하면 힘 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었어요. 유럽에서 폴란드의 위치에 해를 끼칠 수도 있었고요.
제 경력과 명성에도 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나가 오늘 아침 처음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안전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안전한 것 중에서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얇은 파일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유럽 공항 컨설팅 프로젝트들을 조사해봤어요. 안나가 말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주요 프로젝트 3개가 심각한 지연을 겪었어요. 2개는 예산을 50% 이상 초과했고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1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컨설턴트들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파일을 열고 더 많은 서류들을 꺼냈어요. 한국 프로젝트들은 평균적으로 예산보다 30% 적게 들었고 일찍 끝났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모든 고객이 5년 안에 운영 독립성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다시 정말 조용해졌어요. 이건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바르텍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나, 과거 성과가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한국의 약속에 폴란드 항공의 미래를 걸 수는 없어요. 이제 제가 말해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정은 제가 내려야 했거든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입이 바짝 말라 있었고요. 하지만 뭘 말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안전한 선택들을 해왔습니다. 시작했어요. 유럽 파트너들, 검증된 시스템들, 전통적인 접근법들을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줬을까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우리는 여전히 학생이에요, 선생이 아니라요. 여전히 고객이에요, 파트너가 아니라요. 여전히 의존적이에요, 독립적이지 않아요. 바르텍의 얼굴이 빨갛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반박하고 싶어 했지만 계속 말했어요. 한국 제안서가 저를 무섭게 해요. 위험하고 알 수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떤 유럽 회사도 제공하지 않은 뭔가를 제공해요.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이 될 기회를요. 말하면서 목소리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네,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상우가 중요한 걸 말해줬어요. 모든 실수는 우리에게 소중한 걸 가르쳐 준다고요. 폴란드가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투표가 시작됐어요. 18명. 18개의 의견. 18개의 서로 다른 폴란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한 명씩 차례로 손이 올라갔어요. 표를 다 세어보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어요. 한국 10표, 유럽 8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어요. 익숙한 것보다 알 수 없는 것을 선택했어요. 안전보다 성장을 선택했어요. 한상우와 악수하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배울 만큼 자신이 강하다고 믿는 게 가장 용감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걸요. 해시태그 사장 용기에 대해 배운 것들.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투표 다음 날 아침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깨어났어요. 휴대폰이 화난 벌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부재중 전화로 화면이 가득했어요. 폴란드 신문들은 우리의 충격적인 결정에 대해 큰 제목으로 기사를 내고 있었어요. 유럽 뉴스 채널들은 폴란드의 위험한 도박이라고 부르고 있었고요. 소셜미디어는 온갖 의견들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나하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차분하고 평화로웠어요. 평소처럼 진한 파란색 정장을 입었어요. 버터 바른 토스트 2조각을 먹었고요. 하지만 화장실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이 보이고 있었어요. 이마에 있던 걱정 주름들이 편해져 있었어요. 눈이 더 밝고 희망적으로 보이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은 완전히 난리였어요. 바르텍이 신문들과 컴퓨터 화면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얼굴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내내 화난 유럽 관계자들의 전화를 받고 있었거든요. 국장님, 독일 대사가 긴급 회의를 원해요. 바르텍이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프랑스는 우리와의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고 있고요. 브뤼셀에서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런 문제들이 어제보다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을 했어요. 이제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했거든요. 안나가 커피 한 잔과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안도한 것 같아 보였어요. 몇 주 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드디어 내쉴 수 있게 된 사람처럼 말이에요. 한국 팀이 첫 방문 일정을 잡고 싶어 해요. 말했어요. 다음 달에 와서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해요. 다음 달이라고요. 정말 빨랐어요. 갑자기 우리 결정이 정말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압박이 정말 심해졌어요. 유럽 회사들이 다른 폴란드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제가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신문들은 폴란드가 유럽에 등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묻는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일도 일어났어요. 평범한 폴란드 사람들로부터 편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공항 직원들, 조종사들, 엔지니어들, 여행객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우리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항상 외국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것에 지쳐 있었거든요. 폴란드가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특히 마음을 움직인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바르샤바 대학의 젊은 공학도에게서 온 거였어요. 레만 씨, 저희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폴란드 사람들이 학생이 아니라 선생이 될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주 후 한상우가 그의 팀과 함께 바르샤바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그들을 만났어요. 한상우는 발표할 때와 똑같아 보였어요. 단순한 정장, 조용한 태도, 친절한 눈빛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전에 놓쳤던 뭔가를 볼 수 있었어요. 자신감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화려한 자신감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는 사람의 깊은 자신감이었거든요. 레만 씨. 악수하며 한상우가 말했어요. 폴란드에 대해 함께 배울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폴란드에 대해 함께 배운다고요.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말이에요. 첫 주는 그냥 이야기만 했어요. 발표도 없고 기술적 토론도 없고 복잡한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폴란드의 역사, 문화, 미래에 대한 꿈에 관한 대화만 했거든요. 한상우와 그의 팀은 폴란드의 작은 공항들을 방문했어요. 수화물 담당자들, 보안 요원들, 청소 직원들과 이야기했어요. 폴란드 겨울 날씨, 폴란드 음식, 폴란드식 사업 방식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어요. 이게 저를 놀라게 했어요. 유럽 컨설턴트들은 보통 이미 만들어진 해결책을 가지고 와요. 파리나 프랑크푸르트에서 공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해준 다음 그 시스템들을 폴란드에 그대로 복사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먼저 폴란드를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특별한 필요에 맞는 해결책을 설계하려고 했거든요. 2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기간 내내 심술이 나고 반대하고 있던 바르텍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국장님, 이 한국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했어요. 어제 저에게 폴란드 회계 규정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저한테서 배우고 싶어 해요. 미소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한상우가 약속했던 거였거든요.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 말이에요. 3개월 후 인천공항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로 날아갔어요. 인천공항을 걸어 다니는 건 미래로 발을 내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기술이나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과 외국 직원들이 모든 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필리핀 기술자들을 교육하는 걸 봤어요. 쿠웨이트 관리자들이 한국 감독자들로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는 걸 지켜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한상우가 폴란드 공항 직원들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특별한 방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우리의 최고 엔지니어와 관리자 20명이 6개월 동안 인천의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배우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폴란드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함께 작업하는 걸 보면서 한상우에게 말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상우가 대답했어요. 2년 후에는 이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다음 그룹을 교육할 거예요. 5년 후에는 다른 나라들을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을 가르친다고요. 학생이 아니라 선생으로서 폴란드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인천공항 전망대에 서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걸 지켜봤어요. 서울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의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갯벌에 대해 생각했어요. 25년 전 이 놀라운 공항은 그냥 물과 진흙으로 가득 찬 빈 땅이었어요. 누군가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뭔가 놀라운 게 자랄 수 있다고 믿어야 했거든요. 공산주의가 끝난 후에 폴란드처럼 말이에요.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 가는 제 자신의 여행처럼요. 휴대폰에 안나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폴란드 뉴스에서 우리 공항 공학 프로그램 지원자가 기록을 깼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해요. 6개월 전 저는 공항과 파트너십과 안전한 결정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실수를 피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울 만큼 용감한 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최고의 파트너십은 가장 뻔한 선택을 하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자신도 믿지 않을 때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찾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아래로 사라져가는 한국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신이 났어요.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로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자라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이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거라는 것도요. 폴란드는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도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갯벌은 뒤에 있어요. 하늘이 앞에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